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dear. Still craving your kiss.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 별일 없으셨고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이 비를 겨울비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늦가을비라고 해야 될까요? 참 날씨가 겨울의 날씨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요 근래는 또 따뜻한 가을 날씨를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비가 주말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좀 간혹가다 비가 내리고 오늘 오후에도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참 이 비가 내리면서 낙엽이 다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위가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좀 이 앞서서 추위를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굉장히 좀 비가 좀 처절하게 내린다는 느낌 안 드세요? 네, 저는 어제 비 내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비가 뭔가 보슬보슬 내리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처량하게 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에 바람 불고 흩날려가는 낙엽들도 뭔가 처량하게 흩날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을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정말 비 오는 날 그리고 좀 비가 올 때만큼은 굉장히 좀 모든 그런 먼지들이나 좀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이 다 싹 쓸어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간혹 하곤 했는데 어제는 좀 많은 것들이 좀 실려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 좀 이뤄지는 하루가 됐었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하기에는 좀 뭔가 날씨도 우중충하면서 비가 오는 하루 뭔가 처연하게 사람의 기분을 숙연하게 만드는 듯한 그런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 그런 시간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거쳐야 할 관문이기도 하면서도 요즘엔 많이 선택권이 주어지게 됐죠. 하지만 이런 선택권에 있어서 내가 후회를 할까? 이 선택을 하면 후회를 할까? 아니면 선택을 하지 않을 때 후회가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고 내 모습을 보여줄 반려자들에 대한 그런 선택의 시간인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 동안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요. 금요일 날 평일부터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했는데 토요일 날은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결혼식은 참석은 못했는데 일요일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 주 내내 결혼식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 달 11월 달에 그렇게 딱 들으면서 어떤 인생의 제2의 인생이라고 하죠. 이 결혼이라는 관문 참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이런 결혼이라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주는 그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같은 것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도 물론 결혼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은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참 이런 결혼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도 물론 그렇고요. 저도 제 주변의 지인들께서 결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뭐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선택이지만 요즘에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이런 과정도 참 많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의 그 삶을 안정적이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인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가 나의 목표가 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라는 생각들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 이야기하기 전에요. 네,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갈 거예요. 네, 갈 거예요. 네, 신청곡입니다. 이현우의 비가 결혼이란 사랑이 가져올 아픔을 감수하고 사랑을 지키고 그것 없이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캐롤린 헤이브룬의 말이죠. 네, 여러분들과 지금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많이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얘기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 근래 좀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저도 많아지더라고요. 뭐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 주변에 많은 다양한 그런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유에서 결혼을 결심했다. 저런 이유에서 결혼을 결심했다. 그리고 막상 결혼해보니 이런 게 좀 문제더라. 이런 얘기들을 요 근래 특히나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좀 결혼이라는 것이 진정 우리가 제2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에 뛰어넘어야 할 관문인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치러져야 할 그런 형식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는 20대 뭐 부모님의 밑에서 독립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온전히 스스로의 어른이 되어 결혼을 결정하고 그 후부터는 내가 온전한 완전체 어른으로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한 부담감도 많은 분들이 또 결혼 전을 앞두고 느낀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결혼은 저는 뭐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이야기나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결혼은 두 사람의 삶을 하나의 삶으로 합쳐 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결혼을 하기에 앞서서는 좀 끌리고 또 뭔가 매력적인 그런 어필들이 더 많이 이 사람을 좀 끌어당기는 힘이었다면 결혼하고 나서는 서로가 함께하는 공유의 가치를 같이 하는 것이 더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사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오늘 몇 시에 우리 어디서 뭐 할까라는 이야기부터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이런 것들 이런 뭐 주말엔 무얼 할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삶을 함께하는 그런 자세인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의 서로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삶을 꿈꿔오면서 하나로 온전하게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결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동반자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인생의 큰 사건이자 또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결혼을 할 때 뭐 각자 누구나 자신이 결혼을 하기에 앞서서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누구나 다른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신은 뭐 외모가 우선이야. 외모가 너무 아니면은 자기는 앞으로 결혼해도 답이 없을 것 같아.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경제적인 안정한 능력 이런 것들을 또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둘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함께 했을 때 얼마나 편하느냐 그리고 함께 했을 때 얼마나 서로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문득 그런 결혼 명언 같은 거 보다가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고 같이 있을 때 귀찮지 않은 존재 이런 것들이 결혼한 상대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명언을 봤는데 어떤 부분에선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봤을 때 참 현실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 현실적인 것이 나중에는 좀 환상에서 깨져서 좀 현실에 치이면서 서로를 보듬어줄 그런 여유가 없고 여력이 없을 시간도 많은데 그럴 만큼
좀 서로 보듬으면서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이 결혼이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 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함께 서로가 보듬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어제 저녁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거기 갔을 때 정말 저희 친척 언니께서 결혼을 하신 거였는데, 두 분께서도 거의 10년 가까이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 저희 친척 언니께서는 굉장히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판무파탈 같은 그런 면모가 있어서 정말 많은 남자들의 그런 거느림, 이런 것들 중에 이제 그 10년 연애했던 분을 선택해서 결혼을 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그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자신이 옆에 있을 때 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같아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 멘트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연극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연극을 할 때까지는 굉장히 그 연극의 배역을 위해 충실히 내가 좀 나의 본 모습을 자제할 줄도 알고, 이 배역을 통해서 좀 뭔가 나의 또 다른 모습을 계속 발견하고 또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은 아닌 거죠.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인생의 무대가 시작이 되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정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아직 여러분들보다 한참 그런 결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경험치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뭐 꿈에 그리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시간들이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의 높이,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네,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네. 이어서 들을 곡은요, 이호공감의 사랑이 그리운 날들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호공감의 사랑이 그리운 날들에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노래 참 지금 오늘 날씨랑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뜨거우면서도 뜨겁지만은 않은 그런 주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 결혼이라는 주제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아낀 주제였어요. 근데 오늘 방송 준비를 하다가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도 들었고, 또 요 근래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래저래 생각도 많이 들어서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결혼 이야기, 뭐 누구나 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막상 살아보니 또 다른 그 결혼 전의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에 성립이 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결혼관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다르듯이 정해진 답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신 분들도 뭐 이 결혼이 더 행복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선을 보고 중매를 통해 결혼을 했더라도 그것이 또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인연을 어디서 만나는지는 그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함께 해나가는지는 다 누구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영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좀 현실적으로 드러난 영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참 많이 꿈꿔왔던 삶을, 또 사랑을 이야기해주는 영화기도 했었는데, 옛날에 저와 함께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포 선라이즈, 선셋, 그리고 비포 미드나잇, 이 영화인데요. 이 선라이즈를 통해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서로 우연히 한여름밤의 꿈처럼 정말 잠깐의 그 찰나의 순간 동안 기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함께 너무나 공감이 되고, 그렇게
하루를 함께 여행을 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뭔가 애틋함을 느끼면서 헤어집니다. 그게 선라이즈죠. 그리고 선셋은 서로 만나기로 한 시간 뒤에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미 가정을 다 갖고 난 후에 그렇게 뭐 우연히 한 작가와 한 팬으로서 만났다가 다시 또 서로의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비포 미드나잇은 그 둘이 너무나 서로에게 잊지를 못하고 서로의 그런 강한 끌림 때문에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깨고 다시 재결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너무나 그런 순간적인 아름다움들 그리고 평생을 잊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현실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이 비포 미드나잇에서 시리즈로 쫙 읊어집니다. 1995년부터 거의 뭐 2004년 그리고 2012년, 13년인가요? 그렇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인데요. 어떻게 보면 현재를 사는 이 제시와 셀린의 모습에서 약간의 우리의 결혼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열정적인 사랑 아니면 정말 꿈 같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믿었는데도 현실과 부닥치면 그것이 꼭 로맨틱하고 달콤하지는 않다. 하지만 더더욱 단단해지고 단결해질 수는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그 연기에 대한 그런 느낌도 있을 테고 아니면 배우들이 한 역할에 같이 몰입이 돼서 내가 저 역할이었을 때는 저랬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함께 하면서 뭔가 영화에 대한 그런 시선이 옮겨지면서 나에 대한 감정도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비포 선라이즈 영화를 볼 때는 마냥 어린 나이에 보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나도 저런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고 싶어. 얼마나 멋있을까. 막 인연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말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잘 통해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운명적인 사랑 같아. 이런 거 생각도 했었고요.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너무나 좀 짜릿하면서도 아름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막상 그런 사랑도 다 현실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갈등을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풀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로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결국 매우 이 현실적으로 그려낸 영화를 통해서 이 현실을 우리가 미래의 꿈보다 현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과거의 추억에 너무나 연연하지 않은 채 우리가 함께 앞으로 꿈꿔나갈 그 목표를 어떻게 공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혼이란 사랑은 끌림보다는 공유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와닿게 되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참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하는 커플들의 모습을 보면 그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그런 사진, 일상적인 사진을 이제 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틀어주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이벤트적인 면모를 할 때 서로 어땠던 이랬을 때 우리는 어땠어 라고 이제 편집글로 낭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각자 커플마다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가 정말 많은 시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아무리 짧게 만나고 결혼을 하셨더라도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가면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의 인생들이 다 영화 같은 인생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을 지나서 나중에 결혼하실 분들은 또 결혼하시겠고 또 지금 결혼하고 이미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은 또 이 가정 안에서의 그런 새로운 삶들을 함께 공유하며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한편의 영화 같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순간순간이 다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면서도 그 현실에 너무 감정적으로나 약간 이성이 뒤로 된 채 감정을 너무 앞세운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나의 반려자를 더 앞세워서 생각하고 내가 나의 이기심이 아닌 내가 욕심을 좀 버리면 더 행복해지는 경우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이런 생활을 통해서 터득되고 이해되고 또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야기 또 이어가기 전에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스트라이프의 셀레멘타임. 네, 웨스트라이프의 클레멘타임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정말 신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참 뭔가 따갑고도 아름다운 산책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제가 꿈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건가요? 이 얘기 나름 전 현실적으로 많이 이제 비춰보고 얘기를 한 건데, 아직까지 꿈속에 살고 있는 로맨틱한 결혼을 꿈꾸는 듯한 느낌이었나요? 저는 정말 주변의 분들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결혼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택의 하나의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은 또 하나의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가는 그런 길도 있겠지만 정말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영화 한 편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뮤리엘의 웨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95년작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어떤 한 여자 주인공이 정말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결혼이라는 꿈을 계속 꿉니다. 근데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보고 결혼이란 꿈을 꾸기만 하죠. 그러다가 정말 자기의 친구들이 항상 자기를 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이제 감당을 못하면 친구들도 떠날까봐 그냥 계속 그 친구 무리에 껴서 놀곤 하죠. 하지만 그러다가 우연히 정말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친구를 통해 자신의 그런 자신감을 찾아가는 와중에 연애도 하고 많은 그런 달콤했던 꿈을 현실로 이뤄나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수영 선수랑 계약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자신을 놀리던 친구들은 정말 맨날 못생겼고 뚱뚱하다고 놀렸던 친구가 결혼을 너무 잘하니까 막 시샘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주인공 여자는 어쨌든 결혼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죠. 계약 결혼이지만, 그리고 그 결혼을 위해서 너무나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진정한 친구 론다가 척추 하반신 마비로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됐을 때, 그러면서 서서히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다시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결혼 이후에 현실적으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계약 결혼을 통해서 자신이 너무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꿈꿔왔던 주인공 여자는 과감히 이혼을 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두 청춘 남녀 모두 우리의 그 주인공을 보면서 저는 딱 보면 응원을 하게 되고, 또 아니면 결혼이란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면서 또 하나의 그런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써니새 창고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